예, 이제 4주차 문제를 내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. 예, 지금 일단 3주차가 추석 연휴로 지금 되어 있어가지고, 예, 그래서 제가 이제 그 3주차라고 지난번에 수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, 그거를 이제 4주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예, 그래서 4주차에 대한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가고, 예, 이제 또 5주차 수업을 또 해야 되겠죠. 예, 그래서 이제 요 3주차는 이렇게 스킵을 한 걸로 해서, 그 3주차는 나중에 이제 보강을 하는 걸로 하고, 근데 지금 보니까 수학이 월요일 반이 한 반이 있고, 화요일 반이 두 반이 있어요. 예, 근데 월요일 반이 계속 빠지게 돼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지금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 3주차는 추석 연휴로 그 1학년 세 반이 다 동일하게 휴강이 됐는데, 그 다음 이제 그 10월 4일 또 10월 11일인가요? 이때도 월요일 날 또 수업이 없는 걸로 돼 있어서, 근데 이제 온라인 수업이니까 그 수업도 같이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, 그 연휴와 상관없이 1, 2, 3반이 다 똑같이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야지 이제 중간고사 볼 때 진도도 좀 맞을 수 있고, 그렇게 월요일 반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4주차 문제를 좀 풀어보신 걸로 생각하는데,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, 문제가 이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죠. 그죠? 요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, 그 다음에 문제도 풀어보고, 나중에 이제 시험 볼 때도 그렇게 크게 까다로운 문제를 내지 않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요. 수학에 대한 기본만 잘 개념을 잡으시고, 전공 과목을 또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서,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수학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. 그러면 한번 문제를 볼게요. 문제를 보면, A라는 그 집합의 안에 이렇게 이제 원소들이 이렇게 보니까 크게, 세 덩어리가 있는 거죠. 그죠? 요 A, B를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그룹, 그 다음에 C, 그 다음에 요 D. 이렇게 이제 세 그룹들이 있는데, 1번 문제는 이 속하는 거하고 포함하는 거하고 개념을 잘 알고 있느냐,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죠? 그래서 보시면, 그러니까 요 A라는 거는 집합이잖아요. 그죠? 그런데 요 A, B라는 요 값은 보니까 요 A 안에, 요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원소란 말이에요. 그래서 요 A라는 집합 안에 갖고 있는 그러한 값은 무슨 관계냐? 그건 당연히 이렇게 속한다.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? 그래서 이런 답을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.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. 2번도 보시면 요 C라는 요 원소가 A라는 그 집합, A라는 요 집합 안에 이렇게 원소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. 얘도 C도 마찬가지로 A라는 집합에 속해 있다. 이렇게 쓰면 되겠죠. 그죠? 3번 같은 경우는 요 D라는 요 값이 원소가 되지만 그걸 이렇게 집합으로 이렇게 이제 집어넣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요 놈은 집합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요 D라는 어떠한 이제 요 하나의 집합은 A라는 집합 안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런 포함 관계가 성립됩니다. 그죠? 집합과 집합 간에는 포함 관계. 그 다음에 그 원소하고 집합하고 관계는 속하는 관계. 그렇게 되겠죠. 4번 같은 경우는 이 A라는 이 전체 집합을 다 지금 왼쪽에 써놓고 있는 상태니까 이 값이 곧 A가 되는 거죠. 따라서 4번 같은 경우는 결국 A다.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속하는 거와 포함하는 거에 대한 개념을 좀 잘 알고 있으면 좋겠다 해서 1번 문제를 낸 거라고 보면 되고요.
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이제 부분집합에 대한 거를 한번 구해보자 하는 문제잖아요. 뭐 이것도 뭐 크게 어렵지 않죠. 일단 내가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오는지는 일단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보시면 여기 안에 A라는 집합 안에 1과 2하고 또 이렇게 가로로 쌓여있는 3, 요 세 개의 또 원소가 이제 있는 거죠. 따라서 부분집합은 2의 3승은 8, 8개가 이제 나와야 된다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한번 요거를 써보면 일단 이제 처음에 이렇게 공집합 이렇게 하나 써주고, 그 다음에 저 1 값을 써주고, 그 다음에 2 값 써주고, 잠깐만요. 여기 1 값 이렇게 써줘야 되죠. 그 다음에 2 값 써주고, 그 다음에 3이라는 요 안에 들어가는 원소가 요거잖아요. 요거를 집합으로 표현해 줘야죠. 부분 집합에 대한 걸 쓰는 거니까. 예. 그리고, 이제 이렇게 하나 써주고,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나 써주고,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나 써주고, 마지막으로 전체 다 써주고. 네, 이렇게 쓰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. 예, 8개가 되겠습니다. 뭐 이거는 뭐 어렵지 않은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,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 안에 이런 집합의 표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부분 집합 표현을 잘 할 수 있느냐, 그걸 보기 위해서 문제를 낸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. 네, 그 다음에 이제 3번, 네, 3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, 네, S 곱하기 T, S라는 집합과 T라는 집합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봐라. 뭐 이거는 뭐 어렵지 않죠. S라는 거는 하나, 둘, 셋, 넷, 5개를 갖고 있고 T는 3개를 갖고 있으니까 뭐 해보면 15개가 나올 것이다. 이건 뭐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S가 이렇게 0, 1, 2, 3, 4가 있고 T가 0, 2, 4가 있는데, 요 S라는 거는 이제 X라는 어떤 원소가 임의의 어떤 값이 있을 거고, T라는 거는 또 Y라는 어떤 값을 이제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. 예, 그런데 이거를 이제 곱하는 거는 15개가 나오는 건 내가 알고 있죠. 이렇게 곱하는 건 뭐 다 알고 있는데, 요거를 만족하는 원소를 한번 나열해 봐라. 예, 그렇게 얘기했으니까, 요 X하고 Y하고의 요 만족하는 값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쪽에 이제 요 0이라고 이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 x 값이 y는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하면 되는 거죠. 이거를 만족할 수 있는 값은 4밖에 없네요. 그죠? 네. 0하고 4니까 만족하죠. 그 다음에 2대 대항 요 값이 이쪽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1 값을 놓고 y 값은 0, 2, 4 중에 2가 일단 되죠. 요 1, 2면 만족하고, 그 다음에 또 1과 4도 만족을 하네요. 그죠? 그러면 요 1에 대해서는 됐어요. 그 다음에 이제 2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2에 대해서 요걸 만족하는 y 값은 2가 있을 거고, 그 다음에 또 4가 있을 거예요. 그죠? 됐죠? 그러면 이제 2도 됐고, 3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3에는 뭐 이쪽에 대응되는 게 0도 될 거고, 또 2도 될 거고, 또 4도 되겠죠. 그죠? 다 이걸 만족해 줍니다. 그 다음에 요 4에 대한 거는 당연히 다 만족을 할 거예요. 0도 되고, 또 2도 되고, 또 4도 되고. 네. 이런 식으로 원소들이 나열이 되겠습니다. 네. 그렇죠. 네.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,
네,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는데 C까지 이렇게 세 개가 있죠. 이거에 대해서 교집합도 한번 구해보고 차집합도 구해보고 또 대칭 차집합도 구해보라. 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건제시법으로 되어 있지만 요 n이라는 게 자연수라고 그랬잖아요. 예, 그래서 n 값이 뭐 1부터 3까지지만 요 자연수가 나오게 되려면 n이 1, 2, 3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게끔 돼서 여기에 b 값은 사실은 이렇게 뭐 쉽게 2, 4, 6 이렇게 짝수로 써주면 될 것 같아요. 그죠? 그래서 이렇게 값을 써주고 이제 이걸 풀면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A랑 C랑의 교집합이니까요. 공통되는 게 이래 보면 3하고 5 그죠? 두 개 3하고 5가 있네요.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는 차집합인데 B 빼기 A 요거를 먼저 좀 해볼까요? B 빼기 A를 해보면 B는 이거고 이제 A는 이거니까 요거에서 요걸 빼는 거죠. 그죠? B 빼기 A. 그러면 중복되는 게 지금 2하고 4하고 6 다. 세 개가 다 중복되네. 그죠? 이거를 빼주는 거니까 뭐 하나도 없네요.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집합. 그죠?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. 따라서 A라는 값에서 공집합을 빼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A라는 답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되겠죠. 네. 그 다음에 요 대칭 차집합에 대해서는 일단 요걸 먼저 해볼까요? A 플러스 B는 뭐 우리가 이렇게 차집합에 대한 걸로 표현을 했습니다. 이렇게 이제 바꾸는 거는 뭐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. 이런 상황이니까 일단 요거를 한번 해보면 A 빼기 B가 이제 요거잖아요. 보시면 2, 4, 6이 아까 중복됐으니까 A에 남는 거는 1, 3, 5. 이렇게 이제 남는 게 하나 있을 거고. 그 다음에 B 빼기 A 같은 경우는 아까 해봤어요. 이건 이제 이렇게. 이거는 공집합이죠. 그래서 이거는 1, 3, 5다. 이제 이건 됐어요. 그러면, 1, 3, 5라는 이 집합이 하나 있고, 그 다음에 C하고 이제 해줘야 되니까 이거하고 C를 뺀, 요렇게 생긴 거 하나 하고, 그 다음에 C에서 1, 3, 5를 빼는 거 같고. 요렇게 된 거에 대한 합집합을 구하면 되겠지. 그러면, 한번 구해보면, 1, 3, 5에서 C를 빼는 거죠. 중복되는 게 3하고 5가 중복이 되네요. 그래서 여기는 1만 남고. 그렇죠? 그 다음에 C에서 이제 1, 3, 5를 뺍니다. 여기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1, 3, 5, 3, 5가 빠지니까 10, 17, 26. 이렇게 되네요. 그래서 최종 답은 1, 10, 17, 26. 제가 이 문제를 풀다가 또 혹시 뭐 실수를 해서 틀리는 부분이 있으면 다음 시간에 정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이제 4번까지는 됐습니다.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좀 올릴까요? 5번 문제. 이것도 이제 우리가, 뭐 문제를 풀어봤죠. 세 개의 집합이 있을 때 그 세 개의 집합에 대한 우리가 공식을 뭐 구해봤었어요. 그죠?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이게 우리 뭐 학과에 해당되는 걸로 제가 이제 문제를 약간 만들어서 이렇게 해봤었는데, 우리 학과에는, 이제 뭔가를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전공으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잖아요.
보안 분야가 하나 있고, 프로그래밍이 있고, 통신이 있고. 그래서 보안을 가장 선호하기 때문에 인원을 제일 많이 넣고,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, 통신은 이제 조금 작게 이렇게 문제를 한번 내봤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보면 전체는 150명이라고 돼 있고, 어느 분야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45명이라는 게 주어져 있고, 최종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세 분야를 모두 선택한 세 개의 공통 교집합이 뭐냐,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이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.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을 다 더해준 거 하고, 그 다음에 공통되는 거, 이거 하고, 그 다음에 이렇게. 이 공식은 뭐 다 당연히 알고 있을 거예요. 그죠? 근데 이제 이 공식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 값이 되는 거죠. 근데 이 문제를 보면 아시겠지만, 문제를 한번 뭐 이렇게 이거를 이제 토대로 해서 저거를 그대로 집어넣어서 한번 풀어보면, A라는 거를 보안이라고 생각하자고요.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대로 쓰면 여기 보안이라고 쓸게요. 보안이라는 거의 인원은 63명이고,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에 대한 거는 56명이고, 그 다음에 통신에 대한 거는 30명이고, 그죠?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과 통신의 공통이 22명. 또 프로그래밍과 보안의 공통이 17명입니다. 또 통신과 보안의 공통이 9명이 됩니다.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죠. 어느 분야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45명이다. 어느 분야도 선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게 되는 거죠.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있으면 전체 집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어느 분야도 선택하지 않는 거가 이거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전체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요 값이 45명이다. 이런 뜻이 되겠죠. 그죠? 근데 요 전체 집합이 지금 150명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, 따라서 이 전체 세 개에 대한 요 합에 대한 값은 넘어가면 5명입니다. 45, 105명이 되죠. 그러면 이제 다 주어져 있습니다. 이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얘니까, 그죠? 그러니까 이 공식에 그대로 한번 넣어서 생각을 해보면, 이 세 개 합친 거, 그러니까 요게 우리는 보안이고, 요게 프로그래밍이고, 이게 통신이죠. 이렇게 된 거가 이렇게 된 거죠. 그래서 요거를 이제 똑같이 써줘야 되겠지. 보안, 집합 프로그래밍, 집합 통신. 이렇게 씁니다. 따라서 이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보안하고 프로그래밍하고 통신, 요 값을 이제 구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이 전체에 해당되는 거 값이 105명. 그죠?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렇게 넘기니까 마이너스 요 63, 마이너스 56, 마이너스 30. 그 다음에 이 값은 또 절로 다 넘어가니까 플러스가 되겠죠. 그래서 이거는 22, 17, 9.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이거 계산을 뭐 해보면은, 요거 세 개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149가 되겠고, 요거 계산해보면 26에 48. 이렇게 되겠죠?
그러면 요거를 계산을 해주면, 요거랑 계산을 해주면 44. 예. 정체값이 4명이다. 그죠? 그래서 모든 3개 분야를 다 선택하는 학생은 4명이다.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건 됐죠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식을 간단히 하라. 이런 것도 뭐 되게 복잡하게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좀 있는데, 그런데 뭐 그렇게 어렵게 이제 문제를 내진 않았습니다.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. 이 처음 요 문제는 뭐 쉬운 문제죠. 이거 보시면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A라는 값이 공통이에요. 그죠? 그래서 A를 묶을 수 있단 말이죠. 요거 A로 묶어주면 집합에 이렇게 되겠죠. 그죠? 네.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요 놈의 요 값이 뭐예요? 공통이 아무것도 없죠. 그래서 얘는 A가 됩니다. 간단합니다. 1번은 뭐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었고요. 2번은 이제 또 드모르강의 또 그런 법칙을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차원에서 문제를 한번 내봤습니다. 뭐 이렇게 그 여집합에 대한 거를 되게 복잡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크게 뭐 복잡한 거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. 한번 볼까요? 예를 보시면 일단 이 전체에 대한 거를 안으로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되겠죠? 이게 하나 더 있을 거고, 이제 얘는 합집합으로 바뀌고, 또, 이거에 얘가 되겠죠. 그죠? 이제 이 전체에 대한 드모르강 법칙을 썼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부정의 부정이니까 원래대로 이렇게 될 거고, 그 다음에 요거 안으로 또 집어넣어주면 A 교집합 B 이렇게 되겠죠. 그죠? 요거 합집합이 됩니다. 합집합. 그죠? 그러니까 공통하고 합한 거에 대한 합을 구하라. 뭐 이건 당연히 뭐 일종의 뭐 흡수 법칙이라고 봐야 되나요? 네. 그래서 이렇게 돼요. 이거는 이렇게 금방 보고 답을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요 차집합에 대한 거를 한번 풀어봐야 되는데, 일단 요거를 먼저 좀 해보자고요. B 빼기 A. B 빼기 A라는, 뭐, 먼저 한다기보다는 요 수식을 먼저 좀 써주면 좋겠죠. 요 놈은 여기다 써주면 A 빼기에 요 차집합에 대한 거는 잘 기억을 하고 있으라 그랬죠. 그죠? 이렇게 이제 바꿀 수 있다. 이렇게 이제 바꿔서 쓰면 되고,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또 차집합에 전체에 걸려 있으니까 이 전체에 대해서 써주면 A 합집합 B 써줬죠. 그 다음에 또 교집합 써주죠. 이것도 이제 이렇게 여집합으로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. 그죠?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B의 여집합에 합집합에 A 이렇게 됩니다. 그죠? 예.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거가 요걸 이렇게 바꿔주면 예, 또 요거를 뭐 여기다 쓸까요? 잘 안 보이니까 두 개 이제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써주면 또 이게 공통이에요. 그죠? 그래서 또 공통인 거, 요 맨 위에 했던 것처럼 A를 밖으로 뽑습니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저 위에랑 뭐 똑같이 되네요. 그죠? 이 놈은 공집합이 되니까 얘는 A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요 6번, 1번의 요 값이 A고 2번 값은 A와 B의 합집합이고 3번의 답은 A가 되겠습니다. 그죠? 예. 뭐 1차 시에 대한 거를 이제 연습 문제 푸는데 시간을 상당히 많이 소비를 했네요. 그래서 요 4주차 연습 문제는 뭐 이 정도 하는 걸로 하고요.
그 다음에 이제 뭐 2주차에 주로 이제 얘기를 할 건데, 예. 뭐 지난번에 여기 집합에 대해서 다 마무리를 못하고 그렇게 넘어갔죠, 그죠? 예. 여기를 좀 마무리를 좀 하고 이제 가야 되는데, 예, 그렇죠. 지금 예, 여기가 잘 안 보여서 요거는 이제 2차 시에 이제 하긴 할 건데, 그래도 잠깐 이제 내용을 보여드리면, 예, 멱집합에 대한 얘기를 이제 우리가 안 했죠, 그죠? 예, 그리고 뭐 여기 문제도 뭐 요 문제를 사실은 뭐 그냥 넘어갔지만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그냥 넘어갔는데요.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대수법칙을 이용하면 요거를 이렇게 바꿔서 좌변을 이렇게 써보면 뭐 이렇게 될 거고,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분배법칙을 이용해주면 네. 이렇게 되잖아요. 그러면 이제 여기 왼쪽에 있는 요놈은 당연히 공집합이 되고, 공집합과 요거를 합쳐지면은 요거는 이제 요거만 남는 거죠, 그죠? 이 두 개에 대한 공통은 B하고 당연히 이런 포함 관계를 뭐 가질 수 있다. 뭐 이거는 뭐 당연히 뭐 증명이 금방 되는 겁니다, 그죠? 요거는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. 그 2차 시에 멱집합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,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. 1차 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